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L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PL은 Good Performing Loan, 정상채권의 약자입니다. 이 GPL 투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전 대부업 내지 대부업체의 쩐주 역할을 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L이란 용어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그냥 PL, 퍼포밍 론, 그냥 PL입니다. GPL은 사실 마케팅 용어인데요. GPL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대부업체들이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대부업이라는 이미지가 좀 막연하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미지 세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GPL 투자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대부업계의 그런 현황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채무자한테 돈을 좀 빌려줄 때 자체 자금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돈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질권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했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진행을 하면서 GPL, 정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질권 대출도 같이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좀 눈을 돌린 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GPL 투자가 과연 나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예전부터 대부업체들이 돈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모집 공고를 했었고요. 예전부터 좀 보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쩐주 모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서 GPL 투자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쩐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가 중개수수료 수취형과 채권자 모집형으로 좀 나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중개수수료 수취형, 오른쪽에 있는 것은 채권자 모집형. 요거를 제가 좀 캡처해서 가져와 봤고요. 왼쪽에 있는 중개수수료 수취형은 뭔가 담보물에 대한 정보를 좀 보여주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상품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채권자 모집형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을 여러 명이서 좀 작게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수취형의 특징으로는 일단 GPL 투자방 운영자가 대부중개업체에서 중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구조,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중개업체에서 싸게 떼어다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다시 중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통업의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 소비자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거를 혹해야 그 물건을 구입하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수익률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취급하는 고금리 상품의 경우는 LTV 담보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급하는 이율 역시 높은 거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1에서 2% 정도 높은 수익률을 찾으려고 하다가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금리 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분들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애초에 중개업체에 주는 수당도 높은 편이고요. 현재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이 대출원금 500만 원 초과 시 15만 원 플러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5%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대출 원금의 2.25%가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물건을 떼어올 때 수당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중개수수료 수취형 GPL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채권관리비다, 컨설팅비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법정 상한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중개수수료 수취형 같은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에 1년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리고 대부업권의 대출은 금리가 애초에 높기 때문에 채무자분들도 단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중도 상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채무자분들이 언제 대출금을 상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부업체의 수익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연환산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채무자한테 받는 돈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에게 받는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0% 이내에서만 수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은 대부 중개업체한테 주는 중개수수료고요. 보통은 채무자가 90일 이내에 중도상환을 해버리면 중도상환 수수료의 일부분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업계의 관례인데요. 근데 90일 차부터는 중개업체한테 원래 주기로 했던 수수료를 모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90일 차에 대부업체 수익률이 가장 낮게 되는데요. 표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광고는 18%로 이제 수익률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7.83%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죠. 높은 이율로 개인 투자자를 모집을 한 거는 조금 과장 광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워낙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가 대환 대출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또는 중도 상환이 좀 힘들다 보니까 오래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LTV 담보 비율을 높게 설정해서 대출이 나가버리면 결국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자 모집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 모집형에 대한 배경은 사실은 이것도 GPL 투자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중개수수료 수취형과 좀 다른 점은 애초에 확정 수익률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익률 같은 경우는 세전 10에서 12% 정도고요. 특이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다가도 중간에 투자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워낙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투자자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권자 모집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 대출이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씩 10명이서 돈을 모아서 대출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2,000만 원씩 5명이 돈을 모아서 나간다던가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좀 관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질권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편의성 면에서 좀 질권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투자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한 개의 근저당권에 여러 명이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나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순서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 개의 물건에 한 명의 개인 투자자, 즉 질권자가 있는 게 그나마 좋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인 GPL 투자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표면상의 이율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PL 투자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방식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대부업체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LTV 비율이 낮아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폭탄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GPL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질권 설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질권 설정이 모든 것을 100%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대부업을 창업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여건상 힘들다면 이왕이면 중개료 수취형보다는
차라리 채권자 모집형을 선택을 하는 게 수익률 면이나 운영 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